정부가 오늘 오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특히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하는 핀셋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과천 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4년 7개월여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 우연하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사실 집값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떨어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4년 7개월 만에 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결국 이제 이 건축비라는 이런 원가 부분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간 택지, 민간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규제한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국토부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동안 사실 이 주거정책심의회의라는 게 보통은 서면으로 대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면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회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뭐 12시 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게 기껏 대면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너무 짧아서 논의할 시간이 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이 이제 1시간 반 동안 그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많이 우려들을 하세요. 사실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배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위원분들이 검토를 하고 와서 실제로 만나서 회의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료를 이제 명확히 이제 해놓으면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만 이제 판단하게 되니까 단지 이제 왜 모여서 하느냐, 그건 이제 애매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지역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지역을 결정하는데 그런 지역이 많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소지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뭐 1시간 하나, 뭐 10시간 하나 사실 큰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큰 이런 결과가 뒤바뀌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이제 큰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면 좀 그 집값이 좀 주춤하거나 좀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금 발표 지정 지역 코앞에 두고서도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 지역에는 이제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과거의 분양가 상한제는 많은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였는데 정부가 이제 이것이 거래 감소라든가 시장 위축, 이 공급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핀셋 지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미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지금 결정을 하는데 오늘 이제 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 같아요. 지역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시장이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원인이 되겠지만 지역이 굉장히 좀 지역적이고 작게 지정이 된다면 시장에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큰 가격 하락폭이나 뭐 이런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정 지역과 관련해서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강남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뭐 마포, 용산, 소위 마용성이라 부르는 지역으로 넘어가고 뭐 이제는 뭐 서대문이나 뭐 이런 지역들도 추가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점점 전망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모양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부가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도 보면요. 과거의 노무현 정부랑 다른 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냥 아예 그냥 집값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금 가격이 안정화될 것 같으면 좀 유하게 가고 가격이 그래도 올라갈 것 같으면은 좀 강하게 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니까
결국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약화시켰죠. 그러다가 또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가격이 또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오르니까 이제 지역을 또 확대하겠다, 또 강하게 나가겠다 해서 정부 자체도 명확한 기준이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좀 헷갈려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역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나야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 대책의 주된 타깃은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최근에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을 좀 따져봤더니 강북권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 여건을 살펴보면 오히려 강남권보다 강북권 지역이 더 지정 여건에 가깝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은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강북 집값이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폭이 컸다고 치지만 실제로 보면은 서울 지역의 집값을 누가 선도했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강남 지역이 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이제 강북 지역이 더 상승률이 크지 않나 모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어느 지역이 선도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사실 해당하지 않아도 정부가 또 이외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이 일반 분양분이 많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준 얼마나 상승했느냐 청약률이 되느냐 사실 이 기준만 따지면은 서울 전 지역이 거의 대부분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주범이 어느 지역이냐, 또 어느 아파트냐, 어느 동에 어느 재건축 아파트냐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걸 논의하는 이유가 특정 어떤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안 하면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이 이게 부분에 이제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분양가 재건축을 규제를 하면 우리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면 그 주변에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죠.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풍선 효과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서울 자체 특히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수 지역은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있었던 수요가 결국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주변 지역이라든가 대체 지역으로 이 풍선 효과처럼 움직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풍선 효과에 의해서 주변 지역이나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부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경매 시장에서 이제 강남 3구의 집이 비싸게 낙찰이 되고 예,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강남 지역 특히 이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런 공급이 좀 원활히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당장 이제 집이 필요한 분들, 수요가 있는 분들은 경매 시장 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경매 시장이 좀 약간 열기가 과열되면서 사실 낙찰가율이 100% 넘는다는 거는 예. 사실 상식에 좀 벗어나는 일이지만 그만큼 이제 결국은 우리 수요자 심리가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가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아파트가 공급하게 되면 결국은 경매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참 바쁜 모습이에요. 예, 이게 전에 그 임대 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상한제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사업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 곳들은 속도를 최대한 빨리 내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11월 이후에 분양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 지역을 굉장히 확대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일단은 정부가 핀셋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우리가 정말 주범이 되는 그러니까 가격을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몇 개 지역을 아마 시범적으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전체 주택 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실제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예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통매각을 한다던가 일부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그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몇 개 이제 재건축 단지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모든 재건축 단지를 지정하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공급 시장의 영향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나오고 나면 뭐 일부 몇 개의 단지들만 아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다고 보면 예, 될까요? 근데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그 지역을 굉장히 많이 한다. 정부가 핀셋으로 하지 않고 정말 그물망식으로 한다. 이렇다면은 우리 공급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존 주택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좀 급등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